예도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재밌는 강좌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산책 중에 존재의 숲에 들어왔는데요. 알베르트 무질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문학가, 위대한 독일어권 문학가로서 20세기 초반을 온전히 살아냈던 위대한 작가 무질의 1930년대 대작인 특성 없는 남자 데얼만 온의 아이겐샤프텐. 아이겐샤프텐은 고유한 특징 이런 뜻이야. 고유한 특징. 그러니까 고유한 특징이 없는 남자, 그래서 특성 없는 남자 이런 식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이 작품을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풀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시간이 될 것 같죠, 그죠? 예도는 지금까지 서구 문학의 다양한 작품들, 특히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그 다음에 알베르 까미, 사르트르, 그렇게 이어져 나간 카프카, 또 영화 평론으로는 봉준호 감독의 작품들, 이런 것들을 한 19개 정도 모아놨어요. 그런데 이 작품 역시도 문학 비평, 예도만의 철학적 비평이 되겠죠. 그 재생 목록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문학 작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 역시도 그 재생 목록에 가셔서 예도의 철학적 비평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러한 문학가들의 문학 세계를 여러분들이 아주 만나게 맛볼 수 있는데요. 오늘의 작품은 무질의 그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완성품은 아닌 특성 없는 남자를 하이데거의 철학적 관점에서 풀어내고자 합니다. 이거 역시 혁명적인 겁니다. 특히 예도의 강좌들이 아직 책으로 출간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게 가지고 가서 이 창조적 사유를 직접 갈리다가 예도가 나중에 책을 냈을 때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 역시도 예도는 니체가 아닌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이 특성 없는 남자를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예도의 고정 강좌를 많은 분들이 또 후원도 해주시고 자발적 수업료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작품을 이어나갑니다. 로베르토 무질은 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 1880년대 정도에 태어나서요, 1942년도에 그 나치의 어떤 그러한, 독일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나치의 그 참혹한 거죠. 파시즘을 피해서 스위스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인생에 3번의 역경을 거쳐.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그는 처음에는 군사학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공학자가 돼. 기술자, 공학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자로서의 삶을 영위하다가 마지막에 그는 철학자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베를린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소설 작품을 내게 되는데, 이 무질의 삶은 특히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자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물론 다 독일어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독일이라고 말하기는 또 그렇고, 독일의 어떤 그러한 영향이 있었던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헝가리,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그 시대에 비트겐슈타인이 나왔어. 그도 독일을 거쳐서 영국에서 활동했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시대에 무질이라고 하는 문학가가
탄생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역설이 또 독특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비트겐슈타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출신의 또 다른 한편으로 그에 못지않은 대가인 무질이, 그죠? 그 시대에 나타났어. 예도는 사실 니체에 대한 위법 면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는지, 그 특성 없는 남자의 니체의 어구들이 상당히 많이 인용이 되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그 책을 읽다가 사실은 그 구성을 보니까 완전 하이데거인 거야. 이 예도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이데거를 존재와 시간을 갖고 놀고 그 사유를 완전히 아는 자야만이 그 소설을 읽을 때 그 구성에서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특성 없는 남자의 구성을 보니까 완전히 하이데거적 사유가 녹아들어 있어. 거기에서 마치 등장인물 주인공인 울리히라고 하는 등장인물을 통하여 세계 안에 내던져진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기획해 나가는 그런 관점에서 예도는 이 작품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작품이고요. 길어요. 그리고 딱딱한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예도의 평론을 들으시고 그 작품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이제 사유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질은 이 특성 없는 남자인 울리히를 그 소설의 구성에서 자기 아버지와 대비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울리히의 아버지는 뭔지 알아요? 특성 있는 남자야. 이게 독일어로 표시하자면 데얼만 미트 아이겐샤프텐이야.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로서 울리히는 데얼만 오네, 밑과 오네의 차이인 거야. 오네 아이겐샤프텐인 거야. 그러니까 특성 없는 남자인 울리히의 어떤 소설의 전개 속에서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축으로서 아버지가 나타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고 작품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질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던 군사학교와 그 다음에 수학자와 철학자의 어떤 삶으로 옮겨가는 이 과정이 특성 없는 남자의 울리히라고 하는 이 주인공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 그 역시도 가장 젊었을 때는 그의 우상은 누구였는지 알아? 그의 우상은 바로 나폴레옹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폴레옹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이상을 갖고 군사학교에 들어가서 자기도 나폴레옹의 이상을 가지고 세계 영혼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그 작품에 나타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 그 시대의 유럽의 과학기술 문명의 정점이잖아, 그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회의와 반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그가 과학기술 문명을 대표하는 자로서 수학자, 기술자, 공학도가 된다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어 나가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 무질은 수학자 이후에 철학자가 되는데, 그래서 작품을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특성 없는 남자의 주인공인 울리히는 무정부주의자가 돼.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성 없는 남자의 철학적 사유의 본질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가능성과 현실성이야.
비얼클리히카이트와 메클리히카이트라고. 거기에 비교적 상세하게 오스트리아 빈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울리히의 주인공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배경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도시와 인간의 어떤 특징, 도대체 특징을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는 인간이 누군지, 숨쉬는 도시 속에 내던져진 주인공. 야, 여러분, 이거 완전 하이데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작품 안에는 특성 없는 남자라 그러면 특성 있는 남자가 표현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특성 있는 남자를 무지는 어떻게 사유하는가 하면은 울리히의 아버지를 갖고 와서 제도권을 옹호하는 자가 바로 특성 있는 남자예요. 뭔 말인지 알아? 하이데거적 사유로 갖고 가게 되면은 내던져진 상태에서 현실성에 만족하는 자야. 이해가 돼요? 내던져진 현실성. 지금까지 있어 왔던 실제의 모습, 지금까지 있어 왔던 제도의 모습. 그래서 아버지는 끊임없이 울리히에게 제도권에서 성공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반대급으로서 특성 있는 남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어 왔던 기존 질서에 맞추어서 성공을 하고 그 현실성을 누리면서 그 사회가 주는 다양한 권력을 누리는 자는 특성 있는 남자인 거야. 여러분,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뭐냐? 특성 없는 남자는 뭐냐? 가능성의 새끼인 거야. 야,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도시에 맡겨져서 반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 도시 문화가 주는 그 시대의 과학기술 문명의 정점에 이르렀던 유럽의 문화가 주는 그래서 거기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그 제도권의 자리를 잡아서 권력을 누리는 이런 새끼, 이런 자가 될 때는 그거는 특성 있는 남자야. 덜만 미트 아이겐 샤프텐이야. 그러니까 그런 특성 있는 남자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야. 이건 하이데거의 현실성인 거야. 내던져진 상태에서 현사실성인 거야, 여러분. 현사실성 안에서 만족하면서 사는 놈인 거야. 그런데 울리는 끊임없는 가능성에 의하여 현실성이 해체돼요. 그게 그 소설 안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 가능성이 도대체 가능성과 현실성의 관계가 뭔가? 여러분, 그게 나와요. 그 가능성과 현실성의 관계를 통하여 아이겐샤프텐이 규정되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울리히는 자기가 수학자로서 논문을 쓰고 어느 정도 성공하기도 하고 군사학교에서 나폴레옹의 어떤 꿈을 갖고 민족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정부주의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그 경계에서 현실성과 가능성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그 현실성을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삭제해 나가는 인물인 거야. 대단한 인물이에요. 니체의 초인인 거야. 그 니체가 끊임없이 나타나. 여러분, 거기도 예술 작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초인이 뭐야? 자기를 극복하는 자예요. 자기를 극복하는 게 뭐야? 끊임없는 가능성의 세계, 현실성에 안주하지 않는 자야. 그죠? 그래서 그는 무지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주인공 울리히 역시도 끊임없이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과 애정 행각을 벌여. 나중에는 여동생하고 인체스트, 근친상간에 들어가죠. 거기에서 전체주의적 사고와 저항하는 방식의 새로운 장면의 이동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 여성들과의 그런 애정 행각들과 그의 삶의 복잡다단한 그러한 현실성과 가능성을 넘나들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목표도 없이, 그죠? 아버지가 끊임없이 내리는, 그래 아버지는 결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제의 기념축제에 참석하도록 거기에 위원회에 어떤 회원이 되도록 주선한다고. 거기 또 들어가요, 울리는. 그런데 만족하지 않아요, 그는.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민족주의,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제국의 민족주의적 사고, 그래서 빈의 도시 안에서 드러나는 공기의 도시의 공기들, 분위기들, 그 다음에 도시가 주는 아주 독특한 황량함과 가치와 전통들,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작품에서 묘사되고 있어. 울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실성에 근거해서만 가능성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울리는 아버지의 부탁을 따르든 어떻든 간에 끊임없이 그 제도권에 안주해서 현실성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현실성을 어느 정도 이뤘다라고 하면 그는 또 다른 가능성에 의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현실성을 삭제해버려요, 여러분. 그게 특성 없는 남자예요. 완전 반대의 뜻인 거예요. 제도권에 저항하는 자예요. 초인이야. 자기 자신에게 안주하지 않아. 자기 자신의 현실성에 머물러서 제도가 주는, 그래서 제도권에서의 어떤 그 교수라고 하는 칭함, 호칭, 그리고 그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에 결코 만족하지 않아. 끊임없는 메클리카이트를 따라 살아가는 거야. 비엘클리카이트 위에서 가능성이 나오는 거야. 완전 하이데거지 누구야, 여러분. 던져진, 그 도시에 던져진, 그래서 그 도시가 가르쳐주고 그 도시가 보여주는, 이게 울리히의 랑그입니다, 여러분. 그 랑그 위에서 울리히는 끊임없이 거기에 춤추려고 하고 맞춰서 살려고 해. 그러니까 현실성에 안주하려고 해. 아버지를 통하여 끊임없이 그런 것 속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다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현실성을 이루어 놓고 거기로부터 또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무질이 베를린 대학교에서 철학자가 되어서 철학적 소설을 쓰기까지는, 여러분, 그의 삶 역시도 처음에는 군사학교에 들어갔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성공을 거두어 민족주의자로 살아갔죠. 그 다음에 또 인류 공영을 위하여 공학도가 되었죠. 마지막에는 결국 인간 본성으로 돌아가서 철학적 삶을, 철학자로서의 삶을 마감하면서 소설을 쓰다가 문학 작품을 쓰다 죽잖아. 여러분, 이런 삶은 특성 없는 남자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특성 없는 남자는 뭐야? 가능성의 남자예요. 가능성의 인간이에요. 도시가 주는 안락함, 내던져진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특성 있는 남자로 그 제도권 안에서 도시의 문명 속에서 그 당시의 정점에 이르렀던 유럽 문화의 어떤 그 모든 문명의 이기들에 맞추어서 가려고 해. 한쪽에 울리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특성 있는 남자가 되려고 그래. 그래서 특성 있는 남자로서 제도가 인정해주는 그 랑거에 빠져서 자기도 노력하고 나름대로 살아가. 가끔 애정행각들은 이런 제도권을, 그죠? 해체하는 그 경계에서 머물게 하는 방식의 어떤 담론들이 펼쳐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울리히의 여성들은 부재한 기표야, 여러분. 재밌죠?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제도권에 맞추어서 그 도시가 주는 문명에 맞추어 특성 있는 남자가 되려고 그래. 오늘날 자본주의에 물든 인간들 그렇잖아. 물들어서 지 주체성도 잃고
거기에 맞추어서 연속극을 보고 연속극이 에서 가르쳐주는 주인공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도시가 주는 모든 걸 다 세련된 방식으로 흉내를 내. 여러분, 거기 주제가 그거예요. 흉내를 내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춤추고 패션도 따라하고, 심지어는 그 배우가 말하는 언어도 맞추어 보고, 그 다음에 따라서 흉내내고, 집단에는 대얼만, 여기는 만이 아니죠. 여성까지 들어가니까 인간, 그냥 만 및 아이겐 샤프텐이 되려 그래. 특성 있는 인간이 되려 그래. 그래서 자기 안에는, 내면은 텅 비어 있는 거야. 현실성에 안주하는 거야. 하이데거가 말했던 그 세계에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불가능의 가능성을 향하여, 케르케고르의 개념을 따라서 하이데거를 향하여 나아가면, 불가능의 가능성을 따라서 자기의 새로운 모습을 향하여 기투할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통하여 이 현실성을 다시 부정하면서 다시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게 없는 거야. 주체적 삶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특성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그 안에는 자기가 없는 거야. 결국은 자기 죽음도 없고 자기 자신도 없는 거야. 그냥 제도가 주는 거에 맞추어서 살다가 성공했다, 남의 이야기나 듣고, 낙관적으로 말하면 상징계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와 상징의 괴리에 대한 고민도 없어. 그러니까 민족주의에 대한 저항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여러분? 민족주의에 대한 저항은요, 인류 공영에 대한, 인간성에 대한 휴머니즘으로 나타나. 여러분, 그 민족주의에 빠지면 타민족에 대한 혐오감이 일어나. 우리 민족, 전쟁,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고유성,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타자를 향한 폭력이 일어나. 여러분, 그래서 민족주의와 제도 안에서 주는 민족주의, 황제, 그 다음에 그가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다양한 상징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거기에서 주인공은 철학적 웃음을 던지는 거야, 여러분. 그게 특성 없는 거야. 오네 아이겐 샤프테는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하면서 자기를 넘어서가는 자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반대 뜻이라고. 특성 있는 남자는 뭐야? 도시 문명, 제도, 전통에 의해서 해석된 그래서 자기의 주체 없는, 거기에 맞추어서 명예와 성공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는 랑거를 따라서 그냥 거기서 춤추고 살아가는 인간인 거예요. 결코 죽음을 보지 못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도 그 세계 안에서 두 세계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잡담, 호기심, 애매성에 빠져서 자기의 현실성에 만족하는 거야. 늘 새로운 것을 쫓아다니는데 결국은 제도가 가르쳐준 옷을 입고, 제도가 가르쳐준 생각을 하고, 제도가 가르쳐주는 말을 흉내내면서 나는 부르주아다, 뭐 그런 거지 뭐. 이런 자는 어떤 가능성에 의하여 현실성이 파괴되는 걸 두려워하는 자야, 여러분. 그러니까 비얼클리카이트와 메클리카이트 사이에 경계가 있어. 그 경계는 독특하게도요, 그 울리가 만다는 여성들에 의하여.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뭐야? 초자와 같은 자야. 락강적으로 보면은, 프로이드 락강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오히려 그 여성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 사랑은 제도를 넘어서 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둘이 달린 귀족 부인과 만나기도 하고, 거기 주인공들이,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제도에 묶이게 되면 사랑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성을 그의 새로운 삶의 가능성으로서 바꾸어 놓는 게 바로 여성들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 작품에서. 그 어려운 소설이 이러한 구도를 갖고 보게 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하이데거는 무질은 그렇게 하죠. 그 작품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작품 속에 넣기도 하고 자기의 실존의 모습을 넣기도 하지만 니체의 그러한 그 시대의 허무주의 있잖아, 그죠? 인간에 대한 어떤 진보를 믿었던 계몽주의의 신앙에 대한 불신과 그 다음에 사막 속에서, 그죠? 또 그 계몽주의를 이끌어왔던 이성의 담론이 이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양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건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한국 소설가들에게 이런 걸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서구 전통은요, 모든 문학은 철학과 같이 가요. 어떤 인간이건 다 그래. 철학자가 안 나오면은 그 문학 작품은 그냥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작품에서도 그런 게 그려지고 있어. 그 담론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구도는 뭐야? 하이데거적인 건 예도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21세기에 우리의 담론으로 옮겨와서 적용을 시켜보면은 우리가 모르게 대중매체, 알테세르가 이야기했던 대중매체와 언론에 의하여 우리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 언론이 우리를 만들어가.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날마다 그 언어에 의하여 해석되고 있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우리의 주체를 형성해가. 거기에 이데올로기가 있음을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진 인간이고 가장 훌륭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 우리는 그렇잖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가 없어. 지적이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에서도 말하듯이 거기에서 우리는 그냥 그게 최선인지 알아. 자본주의가 주는 화려함이 단지한다고. 거기에 맞추어서 인격도 모든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향도 전부 다 거기에 넘겨주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오늘 또 형성돼 가고 있어. 이게 현실성이야. 무질의 작품에서 보면 이런 현실성을 거부할 수 있는 게 가능성인데 우리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어느 날 조금 철이 들면은 시간을 내 갖고 시도 읽고 소설도 읽고 자기 자신의 어떤 세계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그러나 거기에 자기가 없는데 극복할 자기가 없다니까, 여러분. 이런 인간은 그냥 도시가 주는 랑거에 빠져서 그냥 거기에 춤추고 걸으면서 자기 멋에 취해서 그 자기는 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허상이라고, 허영이라고. 얼마나 하이데거적인가요, 여러분? 그건 허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없으니까 니체적으로 보면 극복할 자기도 없는 거야. 거기에 빠져서 그냥 살다가 나이 들어서 아이고 죽을 때가 됐구나. 지 부와 명예와 권력만 자랑하다가 지는 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게 오늘날의 인간이야, 여러분. 다 그래, 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자본의 화려함에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본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 특성 없는 인간에서 그 특성에 만족해. 랑거가 주는 그 고유한 성질에 만족해. 그 랑거에 맞추어서
내가 특성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 그게 개성이라고 생각해. 그것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게 이 작품이에요. 그 아이겐 샤프텐 20세기가 주는 자본주의와 그 시대가 주었던 민족주의와 여러분 처절한 민족주의가 있잖아. 전쟁의 실패, 끊임없는 전쟁. 이성으로 출발해서 계몽주의 신앙이 마지막에 도달했던 그 엄청난 허무주의. 이 점에서 니체는 예언자야, 그죠? 허무주의가 나타나기도 전에 허무주의의 삶을 살았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실존적 상황 속에서 주인공은 고민하는 거야, 여러분. 자기가 누구일까? 자기가 없어, 여러분. 자기 극복이 뭔지 알아요. 제도가 주는 그 자기의 고유성, 아이겐 샤프텐을 새로운 가능성에 의하여 삭제하는 게 바로 자기입니다. 거기에서. 이게 바로 무질의 독특한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요, 지금. 그 현실성에 그냥 빠져서 호기심, 잡담, 애매성에 빠져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거기에 앉아서 그냥 만족하고 그냥 살다가 자기의 죽음의 가능성을 통하여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도 보지도 못하고 앉아갖고 그게 다인지 알고 빠져갖고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삭제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 그게 오늘날의 21세기의 병든 인간이야,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특성 없는 인간이 되고 싶지 않나요? 지금까지 나를 규정했던 제도에 의하여 규정된 아이겐 샤프텐을 여러분들이 온의 아이겐 샤프텐으로 바꾸어서 인간의 삶을 정리해 나가는, 그죠? 명백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 지움을 통하여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향하여 기획투사해 나가는, 그러나 그 현실성을 무시하지 않고 또 다시 그 안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그게 바로 특성 없는 인간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도는 그렇게 봐요. 나는 그렇게 봤어. 니체의 초인과 연결시키자고 한다면 그러한 각 순간 자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그러나 자기가 이거라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결국 끝까지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단지 가능성과 현실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기. 이게 바로 특성 없는 인간이 아닌가. 예도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도는 물러갑니다. 주스.